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볼보 EX30입니다. 볼보 EX30은 볼보에서 출시한 소형 SUV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차량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실 건데요. 네, 우선은 지금 딱 보이는 이 컬러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컬러는 클라우드 블루 색상인데 지금 이게 카메라에서 잘 표현이 될지가 모르겠어요. 실제로 보면은 정말 좀 예쁘고 그리고 은은한 파란색인데 이게 좀 다른 파란색들은 실제로 타고 다니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컬러는 정말 은은해서 정말 예쁘고 그리고 실제로 타고 다녀도 전혀 부담되지 않을 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컬러가 정말 예쁘네요. 간단하게 사이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차의 전폭은 1840mm에 전고가 1550mm입니다. 그리고 전장은 4235mm에 휠베이스가 2650mm입니다. 지금 아마 영상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전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라이트는 볼보 특유의 토르의 망치 형상이 그대로 적용됐는데요. 이렇게 픽셀처럼 칸이 나눠져 있어서 조금 더 미래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사이드에는 이렇게 실제로 뚫려있는 에어덕트가 있어서 공기역학적인 성능도 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플라스틱으로 범퍼 끝단이 마감되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 막 싸 보이거나 그러지 않고 딱 전기차 같은 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전기차다 보니까 그릴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릴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볼보 특유의 아이언 베어링 마크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전면 카메라도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검은색 띠를 쭉 둘러 놓아서 이 차가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본넷의 형상도 보시면은 이게 다른 볼보 차량들에서도 볼 수가 있었던 디테일인데 네, 본넷을 이렇게 한쪽을 쭉 파놓아서 차가 너무 단조로워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차지만 이렇게 디자인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확실히 디자인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서 봤을 때 이 본넷의 형상도 굉장히 디자인을 많이 신경을 써놓았는데요. 이쪽 휠아치 윗부분과 디자인적으로 통일성을 갖춰 놓아서 디자인적 완성도를 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 모양의 디테일을 넣어 놓았는데 이게 볼보의 이미지와 그리고 볼보가 사용하는 그런 디자인적 언어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앞쪽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아래쪽을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감해 놓았고요. 그리고 캐릭터 라인도 위쪽 윈도우 몰딩 아래쪽으로 쭉 넣어 놓으면서 네, 디자인이 정말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휠은 19인치 휠이 장착되었는데요. 네, 공력 성능을 고려한 거의 막혀 있는 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서 봤을 때 루프 쪽과 차체의 색상을 좀 다르게 해놓았는데요. 이 위쪽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마감하면서 이 차가 조금 더 날렵해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윈도우 몰딩도 이와 통일성을 갖추며 유광 블랙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EX30이라고 써져 있는 포인트도 있고 위쪽의 도장은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후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후면부에서 보실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이 라이트일 텐데요. 라이트가 볼보 특유의 D자 라이트가 조금 변형되어 있는 형태의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이트가 이렇게 위아래쪽으로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데 라이트를 좀 켜보면은 네, 이렇게 라이트를 켰을 때 위쪽과 아래쪽 모두 발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칸을 나눠 놓으면서 조금 더 미래적인 느낌을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양쪽의 라이트는 이렇게 유광 블랙의 가니쉬로 이어 놓았는데 네, 발광이 되진 않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쭉 뽑아 놓으면서 확실히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는 이렇게 볼보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고 EX30의 레터링이 들어간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퍼는 이렇게 노출식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루프 끝쪽에는 이렇게 좀 스포티하게 네, 스포일러까지는 아니지만 좀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부에 보시면 앞쪽과 옆쪽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무광 플라스틱이 적용되었는데
세로형 디테일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으면서 디자인적 통일성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공력 성능은 물론이고 좀 입체적인 디자인을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좀 보고 가시면 사이드 미러가 폴스타에 적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없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도어에서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도어가 넓게 열립니다. 소형 SUV임에도 이렇게 도어를 넓게 열리게 하면서 탑승을 할 때 탑승자에게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도어도 정말 견고하게 튼튼하게 잘 제작된 것 같아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네, 그럼 실내를 한번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EX30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디테일을 준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이렇게 재활용 소재, 친환경 소재가 정말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패브릭 소재도 적용되었고, 그리고 이건 도어뿐만 아니라 대시보드랑 네, 여기 전부 다 친환경 소재고요. 그리고 시트까지 패브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사실 볼보도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 볼보 EX30에 사용된 이 패브릭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되게 감성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는 이 네모난 레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물론 전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버튼은 제가 버튼을 눌렀을 때 네,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서 럼버 서포트도 조작할 수가 있고 허벅지 받침의 각도도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앉았을 때 착좌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패브릭 소재가 아마 많이들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패브릭 소재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싼 티가 안 나고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사용하는 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메뉴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메뉴 자체가 간단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물리 버튼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꽤나 편리했습니다. 지금 얘는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티맵도 기본 내비로 적용이 되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은 계기판처럼 이렇게 주행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네, 이쪽에 보시면은 실제로 계기판과 HUD가 없습니다. 주행 정보를 표시해 주는 건 이 디스플레이가 네,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테슬라에서 뭐 자주 볼 수 있었던 방식인데 처음에 딱 이 차를 탔을 때는 적응이 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타다 보면은 적응이 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좀 작아서 그 점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위쪽과 아래쪽이 D컷으로 잘려 있는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었고 이쪽에 있는 버튼들은 네, 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눌러야지 작동을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은 주행 보조 장치를 작동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미디어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확인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네, 원래 음성 인식이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좀 잘 안 되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일단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 자체도 꽤 마음에 들고 크기가 차 크기에 비해서 꽤나 큽니다. 그리고 림의 두께는 좀 얇은 편이라서 네, 주행을 해봤을 때 뭐 그 감각 자체는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는 이렇게 컬럼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벤츠랑 똑같은 형식이에요. 벤츠랑 똑같은 형식으로 뭐 돌리거나 아니면 뭐 누르거나 하는 형식이 아니라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기어 레버가 컬럼식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공간 활용성이 정말 좋습니다. 오. 네, 이런 식으로 이 센터 콘솔 쪽에 있는 걸 이렇게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열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컵홀더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넣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공간도 꽤나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C타입 아울렛 2개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커버를 닫았을 때도 그 케이블을 빼낼 수 있도록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센스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무선 충전 패드랑 그리고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는 이렇게 버튼으로 열 수가 있는데 이 안쪽 공간도 꽤나 넓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도어 트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 그리고 공간 활용성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금속과 재활용 소재들 그리고 패브릭 간의 이 조화도 굉장히 좋네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금속으로 제작된 이 도어 핸들은 작동할 때 이 느낌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 시승차의 오류인지 안 되네요. 뒷좌석도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차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뒷좌석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제가 키가 한 179 정도 되는데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이렇게 딱 맞춰놓고 뒷좌석에 앉아봤을 때 주먹이 한 개가 딱 맞게 들어가고, 그리고 시트 밑에 공간에 발이 일단 들어가긴 하는데요. 시트를 제가 좀 낮게 타서 그런지 발이 좀 꽉 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쪽 공간도 주먹 한 개가 좀 타이트하게 들어갈 정도? 그 정도의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뒷좌석은 확실히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도어 트림은 앞좌석과 동일하게 이렇게 재활용 소재랑 그리고 메탈로 제작되었고요. 이 밑에 쪽에는 패브릭 소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포켓에는 이 안쪽도 패브릭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말랑말랑하네요. 이 안쪽에 뭐 서류 같은 걸 보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가운데 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가 가능해서 확실히 활용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짐을 꺼내려면은 뒷좌석에서도 이게 좀 낮게 있다 보니까 손이 안 닿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쫙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수납 공간 하나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가 앞좌석과 동일하게 뒷좌석에도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으로는 C타입 아울렛 2개가 자리 잡고 있네요. 일단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건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간이 너무 좁아요. 생수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 옆쪽까지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 놓아서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활용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보입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이렇게 패브릭으로 굉장히 예쁘게 그리고 아늑하게 제작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자리는 앉아보면은 확실히 편한 공간은 아닙니다. 이 허리 쪽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 공간도 충분하진 않고요. 보통 이 자리는 사람이 앉는 것보다는 팔걸이를 많이 내려서 사용할 텐데 이 차는 팔걸이가 따로 없네요. 팔걸이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에는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자리 잡고 있는데 오픈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적용되었고 확실히 컴팩트하네요. 트렁크 공간도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아마 골프백 넣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죠? 그래도 이 밑에 쪽까지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놓아서 좁은 공간이지만 활용도 높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엔진이 없다 보니까 앞쪽 엔진룸에는 트렁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리프트가 적용되어서 활용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커버를 열면은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웨덴의 상징 동물인가 얘가? 순록이죠. 순록이랑 그리고 볼까요 이거? EX30이네. EX30 그림도 이렇게 귀엽게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도 뭐 많은 걸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충전 케이블이나 아니면 작은 짐들은 넣기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66kWh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배터리 제조사가 선우다랬나? 네, 제가 처음 들어보는 배터리 회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선우다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일단은 선우다라는 기업은 중국 회사고요. 그리고 볼보의 그 최대 주주인 지리자동차 산하의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보는 회사다 보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소비자분들께서도 조금 우려의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애플 같은 회사에 몇십 년 동안 납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는 그렇게 유명한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그냥 이름 없는 동네 회사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증도 좀 길게 해준다고 하니까 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비는 복합 전비 4.8km/kWh를 인정받았고, 국내에서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351km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주행을 조금 더 해보고 네, 주행 마칠 때쯤에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너링이 진짜 괜찮다. 지금 꽤나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았는데 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 나갑니다. 지금 고속으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고속주행 안정감도 정말 좋고, 그리고 확실히 출력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고속도로에서 탈 때도 출력은 정말 괜찮네요. 그리고 지금은 주행을 11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소음은 어떻게 들리실까요? 네, 일단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바퀴가 구르는 소음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일단 방음에 꽤나 신경을 잘 써놓은 것 같고, 이 정도면은 진짜 소형차인데도 불구하고 방음이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렇게 메뉴 자체가 네, 좀 다크 모드가 적용되면서 눈의 피로도를 좀 덜어주고요. 그리고 이쪽 버튼들도 모두 발광이 되면서 네,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 들어온 김에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위기라는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5가지의 메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5가지의 테마가 있는데요. 이렇게 5가지 테마를 고르면은 이 테마에 맞는 빛을 앰비언트 라이트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 테마에 맞는 음악까지 틀어주면서 네, 말 그대로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볼보나 아니면 폴스타 차량들이 이런 감성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던데, 지금 이 EX30도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앰비언트 라이트가 실내 디자인이랑 어우러지면서 디자인적으로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볼보의 주행 보조 장치인 파일럿 어시스트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는 이쪽 왼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직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버튼이 4개밖에 없는데 버튼 4개로 조작을 해봤을 때 이쪽 위쪽에 표시가 되긴 해요. 일단 클러스터가 없다 보니까 센터 디스플레이 위쪽에 사실상 계기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표시가 되는데 사용 방법이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봤을 땐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이게 활성화가 된 건지, 아니면 지금 파일럿 어시스트가 활성화가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속도 유지만 해주는 그런 주행 보조 장치가 활성화가 된 건지, 그게 조금 처음에는 헷갈리긴 하네요. 근데 일단 파일럿 어시스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때 일단 차선 중앙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차간 거리는 지금 앞에 차가 없어가지고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차가 있는 쪽으로 와서 파일럿 어시스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앞 차랑 좀 가까이 붙었는데 지금 모든 페달에서 발은 뗀 상태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네, 이렇게 천천히 차에서 거리를 두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 파일럿 어시스트가 사용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기어 레버를 아래쪽으로 한번 내리면 바로 파일럿 어시스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파일럿 어시스트가 활성화가 됐는데 가속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차와 거리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속도를 이렇게 높게 설정을 해 놓으면은 차가 가속을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자연스럽게 가속을 합니다. 이렇게 가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가속을 하면은 굉장히 좀 불쾌한 그런 주행감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속을 하고 감속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하면서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 줍니다. 확실히 이 EX30의 주행감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전기차에서 브레이크가 중요한 부분은 뭐 잘 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질감이 좀 안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EX30의 브레이크는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직접 안 밟아도 뭐 지금은 원페달 드라이브 모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감속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브를 끄고 제가 직접 주행을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네, 이런 식으로 회생제동이 꽤나 많이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전혀 이질감 없이 제가 밟는 만큼만 제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전기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도 따로 적응이 필요 없이 편하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뒷좌석에 타 있는데요. 뒷좌석은 일단 공간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에요. 이 차가 소형차다 보니까 공간의 한계가 좀 있고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탔을 때 꽤나 괜찮습니다. 그냥 타고 다니기에 그런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기에 그렇게 불편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창밖을 볼 때 제 눈높이가 여기 창의 위쪽 정도 와요. 그러다 보니까 창밖의 풍경을 얘가 좀 많이 방해합니다.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뭐 소형차다 보니까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천장 거의 대부분을 유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의외로 개방감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게 왜인가 보니까 반사가 꽤 많이 돼요. 그래서 실내가 지금 썬루프에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아마 햇빛 때문에 썬팅을 한 건가? 잘 모르겠지만 실내로 반사가 되는 양이 많아서 생각보다 개방감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이 좀 많이 따뜻한데 확실히 썬루프 쪽에서 열이 많이 느껴져요. 네. 근데 지금 커버가 따로 없거든요. 커버를 구매를 하려면은 28만 원 주고 그 커버를 따로 구매해야 된다고 하는데 순정으로 커버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조금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승차감이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일단 앞좌석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차감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뒷좌석에 와서는 승차감이 네, 영상에서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승차감이 굉장히 통통 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에도 일단 뭐 좀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네,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좀 전에는 되게 낮은 방지턱이었는데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좀 큰 방지턱을 넘으면 진짜 제가 뭐 연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거의 날아갑니다. 네. 무서운데 저거?
방금 보신 것처럼 진짜 제가 공중에 떠요. 그리고 이 안전벨트 없으면 진짜 저 여기 머리 박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속도를 일부러 조금 높게 해서 넘고 있기는 해요. 진짜 복수하는 거야? 사실 저는 아까 제가 운전하고 뒤에 친구 태웠을 때 친구가 승차감이 안 좋다고 하길래 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앞쪽에서 운전할 때는 승차감이 정말 좋기 때문에 뒤쪽에서의 승차감이 이렇게 느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EX30에는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 방식의 서스펜션이 적용되었고 뒤쪽은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이 적용되었는데 네, 앞쪽과 뒤쪽의 승차감이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노면이 조금 안 좋을 때는 노면에서의 충격도 차 내부로 잘 유입이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에서는 저는 이 승차감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 뒷좌석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그리고 지금은 한 30 정도로 방지턱을 넘는데 이 정도는 또 괜찮네. 네, 이제 주행을 마치고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X30은 일단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띄워주는데요. 왜곡이 뭐 전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적은 편이어서 주차할 때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라운드 뷰도 위치하고 있어서 주차하는 것도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사이즈가 정말 작다 보니까 주차할 때 뭐 이런 첨단 장비 없어도 그냥 주차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뒤쪽 장애물과의 거리를 이렇게 센티미터로 정말 저희가 알기 편한 단위로 알려주니까 주차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볼보 EX30을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네, 볼보 EX30을 실제로 타보니까 네, 주행감 자체는 제가 최근에 타봤던 전기차 중에 가장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뒷좌석의 승차감이나 아니면 뒷좌석의 공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를 구매 예정이시라면은 당연히 시승은 꼭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유튜브만 보시면서 차를 구매하신다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으니까 차를 고민 중이시라면 네, 볼보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시승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보신 볼보 EX30뿐만 아니라 모든 볼보 차량분이 있으시다면 볼보 동대문 전시장의 이상민 매니저님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민 매니저님은 우선 차를 파신 경력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또 볼보에 관해서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세심하고 친절하신 딜러분이시니까 네, 아마 상담 받아보시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